안녕하세요. 2310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올해 치러졌던 미사고 1학기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보시면 만만치 않았겠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말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언급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사실상 몰빵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제가 언급을 하는 거지만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줄평을 보자면 이제 어설픈 상위권이나 어설픈 상위권, 그다음에 만점을 목표로 노리는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시험이었다. 중위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거라서 별로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원순열 이용한 문항,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나열 문항,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16학년도 B형, AB형 공통으로 나왔던 문항인데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곱하기 뭘 해줘야 될까요? 각각에 대해서 2를 곱해줘야겠죠? 뿔마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부분 집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집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뿐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쉽게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3페이지예요. 3페이지 보시면 9, 10, 11, 12 뭐 하나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9번 같은 경우 서로 다른 4개, 서로 다른 5개를 서로 다른 3개 넣는다. 4개 넣는다. 서로 다른 걸 넣으니까 중복 순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편하겠고,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거에 준다. 중복 조합이다. 상황을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이항 정리겠죠? 어렵지 않아요. 12번 같은 경우 이거 옛날 교육과정에 나왔던 그 자연수 분할 이런 느낌인데 그냥 이거 대입해 주시고 이게 나열하다 보면 감이 잡혀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13번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인 문항이죠. 이제 지도 찾기 문항인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아무래도 조합을 쓴다든지 아니면 11 표시해 가면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뽑아 안을 수 있는 세들 자연수의 합이다. 숫자가 괴랄하기 그지 없어요. 괴랄하기 없는데 당연히 뭐만 주의해 주면 됩니까? 첫째 자리, 그러니까 가장 큰 자리에 0이 올 수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15번은 원순열 문항,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항 정리에서 제곱의 항에 너 개수 구할 수 있어? 이항 정리 정확히 이해했니? 라고 묻는 문항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도 거듭 제곱꼴로 된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거는 사실 그 미간고에 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항 중 네 문자의 거듭 제곱꼴이니까 당연히 중복 조합을 써야겠다라는 게 들어있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NC형, NCL 이거는 이항 정리의 정의겠죠. 그래서 정확히 너가 표현해 줄 수 있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낯설게 좀 되어 있는데 너가 표현을 이해해서 다시 풀어볼 수 있니? 라는 것이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된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8자리 자연수 중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여사건으로 풀어도 좋겠죠. 괜찮은 문항이었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같은 종류, 서로 다른 색이 있죠. 근데 N명 학생에 준다. 근데 이걸 조합으로 나타내라. 좀 독특했던 문항이에요. 여기서 약간 시간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이런 문항들의 표현 때문에. 근데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여기가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변별하는 문항이 되지 않았을까? 보시면 알겠지만 21번, 22번, 23번, 24번 표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21번 보면은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 있는 7개 위자가 있습니다. 위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원형으로 배열했으니까 당연히 원순을 떠올리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위자에 적혀 있는 두 수가 서로 소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배열해도 좋겠지만 여사건을 떠올려 좋겠다라는 것이겠고,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공 2개, 검은 공 8개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면서 흰 공의 일부 또는 전부와 검은 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나열한다. 나열하니까 당연히 중복 조합을 떠올리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유형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고급 유형에 나오는 표현인데 표현을 몰랐다면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겠고, 그다음에 24번 같은 경우 서로 다른 3명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가 있고 같은 종류가 있다. 당연히 중복조합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2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렵죠.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가번 조건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가 봐도 중복 조합임을
당연히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번 같은 경우에는 A, D가 홀수야. B 플러스 C는 짝수야. 곱이 홀수다라는 것은 단 한 개도 곱해진 두 개의 숫자 두 개가 모두 홀수여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B 플러스 C가 짝수다. 그러면 조합이 될 수 있는 게 짝수 더하기 짝수 아니면 홀수 더하기 홀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유념해 가면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25번 아무래도 약간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에서 함수 f의 치역은 3개이다. f2, f4, f6은 짝수이다. 당연히 대응하는 그래프 모양을 그려야겠죠. 이런 표현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1부터 25번까지 해서 전부 다 수능이나 평가 문항을 변형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팁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근차근 계산하자. 차근차근 어떤 과정이든 간에 특히 확률과 통계는 실수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어떤 하나를 안 셌다 아니면 하나를 더 셌다 덜 셌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과정들을 좀 기록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항을 봤을 때 문제 선지 같은 걸 봤을 때 정독하면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이니까 저희 하는 건 시험이니까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쳐내고 주관식 쉬운 거 빨리 쳐내고 객관식 찍을 수 있는 거 시간이 없을 때 찍을 수 있는 것들 찍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고득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원리를 바탕으로 당연히 이해를 시키려고 저희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대1 클리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를 해석하는 시야를 제공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풀면 좋겠다. 정사건으로 가면 조금 힘들겠는데 이런 시야를 본인이 가늠할 수 있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요 정도에서 분석을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학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은 언제나 2310 저희 학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저희 학원 QR코드인데 한번 찍어보시고 저희 학원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